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전교조 불법 판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이었죠. 8209님께서는요. 전교조는 참교육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참여가 그 목적으로 변질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들이 학과 수업을 맡으면 학부모들이 왜 실망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네요. 그런가 하면 6988님께서는 재판의 결과가 너무 한쪽으로 치운 것 같습니다. 전교조가 아이들에게 정치행 교육시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괜한 사람들 잡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라는 의견을 또 주셨네요. 네,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휴대전화에서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무료입니다. 수청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전설을 맛보리 맥콜.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김병지의 브라질 월드컵 정면 승부. 네, 브라질 월드컵 특집으로 김병지 선수와 매일 이 시간에 함께 하죠. 어제 이어서 우리나라와 러시아전에 있었던 일도 짚어보고요. 오늘 진행된 주요 경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지 선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축구 심판들이 그 옐로우 카드라는 거 들이밀지 않습니까? 네네. 선수들이 이런 걸 받으면 기분 나쁘죠? 일단 뭐 자신에 대한 실수는 아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심리적 동요가 사실 큽니다. 동요를 할 가능성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번 그 브라질 네. 파울이 아닌 것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옐로우 카드가 아닌 경우는 선수 자신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럴 때 주심의 어떤 그런 성향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경고가 아닌데 경고를 준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상태가 생기면 선수가 이제 심리적으로 동요도 되고 경기력에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니,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이기 전에 자신은 분명히 잘못이 없는데 경고를 받으면 잘못된 거죠. 그걸 경고가 잘못된 거죠. 선수들은 이 스포츠맨십에 따라서 이 주심이 내리는 결과에 따라서는 경기의 일부라고 항상 이렇게 배우고 있거든요. 네, 일단 승복을 하는군요. 네. 하지만 기분이 나쁘다. 경기력 때문에 이제 큰 문제가 생기니까요. 심리적 동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브라질 월드컵에서 아주 유독히 이 옐로우 카드라든가 경고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제 우리 팀 선수들에게도 옐로우 카드가 주어졌죠. 몇 사람이었죠? 3장이죠. 세 명이죠. 손흥민, 구자철 선수죠. 네. 그런데 그 옐로우 카드를 받으면 그 경기가 끝났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누적된다면서요? 네, 그렇죠. 일단 2개를 받게 되면 그 다음 경기를 이제 치게 되는데요. 페널티 조항에 따라 가지고 일단 중심 선수들이 이제 그렇게 되면 감독님께서 이제 세웠던 어떤 그런 전략적인 어떤 그런 멤버에서 제어야 되는 거니까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제 그 옐로우 카드 경고를 받은 세 선수가 바로 이 다음에 하는 이 알제리전에서 한 번 더 경고를 받으면 그 다음번 벨기에전에 못 나간다는 얘기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출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선수 한 경기 쉬고 그 다음 경기에 이제 출전할 수 있습니다. 쉬었다가 한다. 쉬면 이건 소멸이 되네요. 네네. 한 경기 쉬게 되면 소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은 지금 굉장히 영향력이 큰 선수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미드필드에서 어떤 그런 역할들이 큰 선수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네. 아마 전략적으로 아마 데미지가 큰 어떤 그런 리스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오늘 진행된 경기 얘기인데요. 이 스페인이 피파의 랭킹 1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또 졌어요. 네, 결국 탈락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변 중에 이변이고요. 네. 그래서 죽음의 조에서 어떤 팀이 탈락된다 하더라도 뭐 이상할 게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칠레 정도가 탈락했다라면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네네. 네, 스페인이 뭐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어떤 축구사에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 징크스 아닌 어떤 징크스를 또 다시 남기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명색이 그래도 FIFA 랭킹에서 1위인데, 그죠? 예전에 그런 애도 많이 있었습니다. 98년 프랑스 월드컵에 프랑스가 우승했고, 네. 2002년 16강 아마 탈락했고요. 아하. 2006년도에도 이탈리아가 우승하고 2010년도에 또 탈락했고요. 아. 2년도에는 독일 우승하고, 네. 독일은 그 다음 해에 뭐 16강 올라가겠지만 8강에서 탈락했거든요. 네. 그 전년도 우승팀들이 그 다음에 월드컵에 이렇게 저조하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그거 참 특이하네요, 그죠? 근데 우리 김병지 선수께서는 그걸 다 외우고 계시네요, 아주 그냥. 네. 그리고요, A조에서 그 크로아티아하고 카메룬 경기, 이 크로아티아가 4대0으로 이겼죠?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네네. 경기 결과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 당연히 이제 선수 한 명 퇴장당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 브라질에서 하는 특수성도 있습니다. 또 퇴장은 체력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열세를 극복하기 힘들거든요. 예. 앞서 말씀드렸지 왜 브라질이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냐면 브라질은 날씨가 무지 덥습니다. 더워요. 예. 예, 그만큼 또 10명에서 극복하기에는 체력적으로 더 힘들 테고 그거는 결국 팀의 패배를 안길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덥기는 다 같이 더운데. 일단 10명이 극복하는 게 11명한테 훨씬 더 힘들 수 있는 어떤 체력적인 안배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한 명이 퇴장당하면 그만큼 영향이 크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병지 선수와 함께 했는데요. 내일도 이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정체가 도심에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사고 난 구간이 있습니다. 삼성로 대치동 쪽 이동하는데 청담 사거리에서 청담공원 구간 2, 3차로에서 택시와 승용차 간에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이 부근이 조금 많이 혼잡하고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잘 살펴서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한남대로는 여전히 강남 쪽으로 진행이 어렵습니다. 남산 1호터널부터 한남이 고가차도 까지는 시속 2-30km 미만입니다. 도심 안쪽은 테헤란로 양방면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우선 종합운동장 쪽 이동하는 데는 삼성역부터 지금 르네상스 호텔 구간 밀려 지나고 있고요. 반대 강남역 쪽으로도 포스코 사거리에서 설릉역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다시 국기원 앞부터 강남역까지도 차량들이 빼곡하게 이어져 있는데요. 강남대로도 아직은 노년역부터 신노년역까지는 양방면이 정체입니다. 지금 서부권 도로 중는 마포대로 아현 삼거리부터 마포역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편도 서행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수색로는 북가자 삼거리에서 증산교 서단까지 양방면 밀려 지나고 있고요. 서강로 신촌 사거리에서 청천 삼거리 구간도 제속도를 밑돌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대로는 영등포 구청 사거리에서 영등포 전화구까지 양방면이 밀려 지나고 있고 세종대로는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세종공원까지도 정체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법원이
전교조의 법외 노조 통보 처분에 대해서 문제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앞두고 13개 시도 진보 교육감 당선인들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까지 했었는데요. 앞으로 교육계 갈등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교조 해직 교사 출신이죠. 인천시 교육감 당선인 연결해서 당선 소감 그리고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교육감 당선인 이청현 당선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제 당선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늦었지만.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들이 그냥 언론에서 다들 진보 교육감 이렇게 부릅니다. 네네. 그 점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 괜찮습니다. 예. 예. 자, 예. 이번에 당선되셔서 여러 가지 구상을 또 많이 하셨을 텐데 앞으로 네. 인천 교육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요약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인천 교육은 그동안 아이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학부모들이 그 교육비 걱정 등을 덜어드리지 못했어요. 예. 또 인천 교육이 인천 시민들을 좀 부끄럽게 했었지요. 그래서 저는 인천 교육이 이제 부끄러운 교육이 아니라 네. 모두에게 이렇게 자랑스러운 인천 교육으로 이렇게 바꾸어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을 선거 때 내놓으셨는지 어떤 각오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좀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요. 예. 교육복지를 좀 확장할 것이고요. 교육복지. 예, 그 다음에, 공교육의 정상화라고 할 수 있는, 소위 혁신교육을, 예. 혁신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면서, 예. 인천교육이 좀 변화를 모색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전교조 법외 노조라고 하는 판결, 1심 판결 소식 들으셨죠? 네네. 이청현 교육감 당선자께서는 전교조 해직교사이시기도 하시고요. 해직교사 출신이죠. 해직교사 출신. 예. 출신이신데, 이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두면 안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네네. 네, 이거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육민주화 운동으로 해직 경험이 있어요. 예. 지금 전교조에 해직된 교사들도 부패 비리로 해직된 사람은 없습니다. 네. 인천의 해직교사가 딱 두 분이 계신데요. 예. 사립학교의 그 일방적인 권위주의 행포에 맞서다가 해직된 분들입니다. 예. 노동조합이 이런 분들을 보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노동조합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보편적인 그런 어떤 상식적인 문제로 이렇게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13명의 진보 교육감 당선인들이 이 판결 나오기 전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셨었는데 이번 판결 결과는 반대로 나왔어요. 이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저는 먼저 교육감 이전에 한 25년 동안 현직 교사로서 있었고요. 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이것을 좀 말씀드린다고 하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깝다? 예.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시민들이 보편적인 상식으로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듯 합니다. 네. 어쨌든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교육감 입장에서도 좀 안타깝게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네. 전교조를 우리 사회에서 배제하는 것은 교육계의 다양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다양한 의견이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균형을 찾아가야 하는데 이번 결과는 그런 면에서 참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네. 그 법의 노조라고 통보를 한 정부 입장이나 또 이번 1심 판결의 입장은 그 해직 교사 9명이죠? 네. 9명을 왜 전교조 조합원으로 가입을 시켰느냐. 그 9명에 대해서만 제외를 하면 당장에라도 합법 노조가 되는데 왜 그렇게 9명 가지고 고집을 하느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그 노동조합은요. 네. 노동조합을 활동을 하다가 희생이 된 분들에 대해서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네.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희생이 됐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네. 그리고 희생됐으면 또 그 희생을 구제하기 위한 활동은 노동조합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해직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조합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 그런데 꼭 조합원을 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현행법에서 이 교사가 아닌 사람은 노조원이 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고 보호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글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는데요. 예. 어쨌든 그런 부분이 상충이 되고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네. 제도의 보완 같은 것들도 한편 생각하면서 좀 지혜를 좀 모아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일방적으로 법의 노조, 전교조는 현실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한 6만 명의 조합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네. 뭐 전교조 활동 그 자체를 다 부인하거나 뭐 없애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9명의 해직 교사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 가지고 지금 견해들이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판결에 따라서 1심 판결이지만 이제 단체 교섭권은 사라지고요. 노조 전임자들은 학교로 다 복귀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조 사무실 임차료 지원이 끊기고요. 조합비 원선 징수도 이제 중지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서 전교조 활동가들은 이제 입지가 굉장히 축소될 것 같네요. 네. 전교조의 내부적인 일과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전교조가 결정할 일이고요. 예. 교육감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 사항과 관련해서 이제 일을 하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법의 노조든 법의 노조가 아니든, 어쨌든 우리 교사들 아닙니까? 전교조든 교총이든 모두 우리들이 소중한 선생님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서 이후에 대화 하는 데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균형 감각을 갖고 교육계의 통합과 소통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누구든 어느 단체이든 만나서 함께 교육을 고민하는 일들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균형과 소통을 강조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김명수 씨 후보자가 지금 지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논문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래요.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를테면 시험 볼 때 컨닝한 사람이 반장이 되는 거나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적절하지 않고요. 어쨌든 교육계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부 장관의 임명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시민 또 국민의 감정에 이렇게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임명이 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적임자가 아니다. 사퇴해라 이런 주장이신가요? 네.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적절하지 않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번에 13분의 진보 교육감들하고
무슨 이 협의체나 또는 앞으로 공동 연대해서 활동을 하거나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법적으로요. 네. 전국 교육감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17분 교육감들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 교육감님들과 함께 예. 이제 법정 기구인 그 회의 속에서 함께 교육 현안에 논의가 앞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공동으로 특별히 하고자 하시는 일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일들은 많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교육 재정이 안정적인 교육 재정 확보와 관련돼서 우선 정부에 제안을 하고 정치권과 소통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요? 어떤 문제가 심각한가요? 그렇게? 그러니까 일례로 누리과정 3세부터 5세까지와 관련되는 그 예산이 인천은 1,900억이나 됩니다. 예. 그리고 초등 돌봄 교실 1, 2학년과 관련해서 한 128억 정도 되는데요. 예. 이거는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었거든요. 예. 그런데 공약을 이행을 하려고 하면 재정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모두 생색은 정부에서 내고 그 부담은 지역 교육청에 이렇게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교육 재정이 엄청난 압박이 심하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육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참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 지자체장, 그러니까 인천의 경우는 인천시장 하고의 협조할 일도 많이 있으시죠? 그럼요. 많죠. 어떻게 해나가실 예정이십니까? 그때 이제 지역 교육과 관련된 아이들 교육과 관련해서 많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다름과 차이를 서로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하면서 같이 대의에 이렇게 충실하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어쨌든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같이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어려운 교육 현실에 대해서 이해를 함께 해가면서 지혜를 모으면은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천시 교육감 당선자 이청현 당선자와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수려한 강을 여행한다면 1번 2번 어떤 여행을 하실 건가요? travel.koreaneer.com에서 당신의 여행 타입을 테스트해보세요.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젠틀 스파클링을 만나본 적 있는가? 밀어붙이지 않고 부드럽게, 긴장하지 않고 여유롭게, 밋밋하지 않고 상쾌하게.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거품, 깔끔한 상쾌함. 영국의 젠틀 스파클링 브랜드 슈엡스. 강재훈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입니다.
전교조 불법 판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께서 의견 주시고 계시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4부 들어갑니다. 더 스펙타클하게 돌아왔다.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쉐보레 전시장에서 이벤트 참여 시 선착순 8,000장의 트랜스포머4 영화 티켓을, 쉐보레 구매 시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홈페이지 또는 전시장 방문 6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아이언2를 가졌다. 세상에 없던 메탈릭 컬러를 가졌다. 당신이 디자인한 시그니처를 새겼다. 마침내 세상 단 하나뿐인 폰을 가졌다. 단언컨대 가장 개인적인 메탈 베가 아이언2.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마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광대역 LGA SK텔레콤.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오늘은 좀 낭만적인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팍팍하고 절망과 분노로 가득한 뉴스에서 잠시 눈을 돌려보죠. 시와 문학을 통해서 마음을 힐링해봅니다. 얼마 전에 시인 백석의 일대기를 다룬 백석평전이 발간되었죠. 네, 시인 안도현 씨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저 지금 학교에 있습니다. 학교에 계세요? 예, 네. 예. 저 백석편전 이야기 들으려고 전화 연결을 했는데요. 네. 오늘 저 법원에서 이 정교조 관련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의견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저 안도현 시인께서도 정교조 해직교사 출신 아니세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89년에 예. 뭐 한 1,500명 정도 교사들이 해직될 때 같이 해직되었던 해직교사 출신인데요. 그러시군요. 이번 예. 판결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은 뭐 제가 정교조 조합원도 아니고 네. 뭐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만 좀 한마디로 굉장히 좀 안타깝고 참담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정교조 해직교사 출신이지만 정교조의 정책이나 모든 것을 다 100% 지지하지는 않는 사람이거든요. 네. 물론 방법적인 것에서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사람인데 네. 그런데 이제 그 정부의 판단 또 이번에 그 법원의 그 판단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좀 강파르구나. 네. 좀 다양성을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사회가 아니고, 뭐랄까, 어떤,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어떤 민주주의가, 네. 또 한 번 후퇴하는 게 아닌가. 그 후퇴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오늘 정교조 법외 노조 결정 판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사실은 이게, 자세히 살펴보면 무슨 정교조의 활동을 뭐 금지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예. 거기에 이제 그 조합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중에 9명이 이제 해직교사가 가입이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9명의 해직교사를 조합원이 아닌 것으로 조치를 하면 당장이라도 전부 다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앞에 인천 교육감 당선자하고 대담을 했는데요. 보호해야 할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보호하는 방법이 이제 법 규정하고 어긋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이제 뭐 법의 논리하고 또 어떤 조직의 논리가 이제 부딪히는 점이. 이건 얼마든지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 같은데 이렇게 강경들 하시네요, 좌우지간. 네. 근데 그 시인께서는 이런 일에 부딪히시고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 드시고 하시면 시 쓰십니까?
저는 정교조에 관해서 그런 좀 썼습니다만, 예. 시는 지금 쓰지 않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 먼저 여쭤봐야 되는데, 지난해 7월달에 절필 선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걸 절필선언이라는 표현으로 사자로, 넉자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요. 예. 저는 시 쓰는 걸 잠시 중단하겠다는 것이었고. 예. 그거는, 그때 제가 이제 트위터에 올린 글이었는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나는 시를 쓰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모든 글을 다 접겠다는 뜻은 아니었고요. 네. 아니, 그 누가 대통령 하느냐에 따라서 시 쓰고 안 쓰고 그러십니까? 저는 그게 이제 이면에 있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예. 조금 전에도 민주주의 이야기를 냈습니다만, 저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놓은 이 민주주의의 가치가, 예. 날이 갈수록 자꾸 훼손되고, 후퇴하고, 물러나는 것을 시인으로서 물론 그 내용을 가지고 시를 쓸 수도 있지만, 예. 이제까지 많은 선배 시인들이 그래왔듯이 현실에 대해서 시로서 발언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시는 사실 한 30년 넘게 썼고요. 예. 그래서 나 혼자라도 쓰지 않는 것도 하나의 항변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제 입장이 그런 겁니다. 그런 뜻이셨군요. 네. 네. 이번에 그 백석 평전을 내셨어요. 네. 네. 백석 선생 같으면 이럴 때 시 쓰실까요? 백석은 시를 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네. 백석 선생을 짝사랑하신다고 그러더니 진짜 그것도 같은 생각을 하시는군요. 네. 그 설명 좀 해주세요. 왜 그렇게 백석에게 대해서 이렇게 사랑에 빠지셨어요? 백석도 남자고 저도 남자라서 네. 사랑이라기보다는 예. 평소에 좋아하고 흠모하는 어떤 시인을 제가 좀 남들보다 지독히 유별나게 좀 좋아한다는 뜻에서 제가 짝사랑이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고요. 예. 이제 백석은 잘 아는 분들도 있고 또 모르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다소 좀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예, 백석은 이제 1912년생이고요. 예. 1912년생이고,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났는데. 정주. 예, 일본 유학을 하고 와서, 조선일보에서 기자 생활도 했고, 또 함흥에 있는 영생고보 영어 교사도 했고요. 네. 그리고 다시 또 서울로 돌아와서 다시 또 조선일보에 복직을 하기도 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1940년에 만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괴뢰 정부인 만주국이 세워졌을 때, 예, 만주로 이주를 했다가 그 만주국 행정부서에서 잠시 근무를 하다가, 이 백석이 참 독특한 게 뭐냐면 일제강점기 때 직접적으로 무슨 항일운동을 했다거나,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또 하나 특이한 것은, 그 당시에 상당수의 거의 대부분의 중요 문인들이 친일, 작품을 쓰고, 일제 협력한 경력들이 거의 다 있는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안 하셨구나. 특이하게. 그래서 이제 만주를 떠돌다가 해방이 되면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북한 체제에서 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분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수십 년간 남쪽 우리도 휴전선 이남에 있는 우리도 백석시를 합법적으로 읽을 수가 없었고 또 지금 북한에서도 또 중요한 시인인데도 불구하고 백석을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1988년 이후에 월북했거나 또 납북되거나 또 그런 시인들, 또 백석의 경우는 그 경우가 아니고 그냥 북한에 고향이 거기에서 남아있게 되는 경우거든요. 인연과 상관없이. 월북이는 납북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냥 제북 시인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그런 세 부류의 시인들의 시를 모두 합법적으로 읽을 수 있다. 이렇게 해금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현행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문학 교과서에 시가 가장 많이 실려있는 시인이죠. 근데 이분의 시의 전체적인 경향이라든가 그런 걸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백석 시를 1980년 대학 1학년 때 처음 한 편을 읽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시사에 이런 시인도 있었구나. 근데 그 놀라움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시라고 하면 좀 약간의 그 여성 화자의 목소리, 또 낭만성, 예. 혹은 또 어떤 감상주의, 예. 또 좀 관념적이고 좀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하는데 백석은 그런 시인이 아니고 뭐라고 할까요? 아주 그 우리가 연민을 가져야 될 작고 힘없는 것들, 네. 좀 가녀린 것들, 하찮은 것들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시인이라고 해서 첫 번째 놀랐고요. 또 하나는 백석은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정도 졸업하고 나면 그 시를 공부하고 나서 콕 시를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눠서 설명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요? 이분법으로요? 예. 뭐 순수시, 참여시 이런 식으로. 예. 저는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은 이 역시 나라가 이제 그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예, 그런 순수 참여의 이분법으로 시를 쉽게 딱 잘라서 말하는데 그런데 이 백석의 경우는 그 이분법적으로 시를 바라보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잘 알려주는 대표적인 시인이 백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 만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만사를 이분법적으로 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시는 특히 그렇거든요. 네. 예. 그런 시를 일부라도 한 몇 소절이라도 좀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혹시 좀 가지고 계십니까, 시지? 뭐 시는 제가 압니다만 제가 좋아하는 또 일반 또 시민들이 좋아하는 백석의 시 중에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시가 나타샤, 있습니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그게 이제 첫 연이 딱 석 줄이고 물론 더 긴데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소개 좀 해주세요.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뭐 이런 구절인데요. 이게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랑하는 거하고 푹푹 눈이 내리는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요?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이유가 돼서 눈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게 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놀라운 백석다운 발견이다. 우리는 보통 옛날에 첫눈 오는 날 만나 잘알지. 혹은 뭐 예쁜 꽃을 보면 너가 더 생각난다랄지. 맞아요. 맛있는 걸 먹으니까 더 좋은 사람하고 먹고 싶다랄지 이러는데. 백석은 그게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생각하는 게 이유가 돼서 지금 눈이 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거 어떻게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참. 어떤 인식의 전환이죠. 그러니까 한 인식의 사람이 전환. 내가 눈 내리는 거 보니까 너 더 보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내가 너 보고 싶어하니까 지금 눈 내려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그 사람을 더 생각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일종의 그냥 이 시적인 기법이라고만 하기도 좀 어려운 더 좀 깊이 있는 무엇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시라고 하면 옛날 한시에서 많이 쓰이던 기법 중에 경치를 먼저 제시하고 나중에 정서를 드러낸다 이런 게 있는데요. 선경후정이라고. 그 자체로 뒤집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너를 그야말로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또 주체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하여튼 이 백석평전을 다 끝내시고 나셔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어요? 그분의 일생을 쭉 추적을 하셔서 아주 감동적으로 쓰셨는데 저는 그동안 백석에 대해서 좀 잘못 알려진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번에 자료 조사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냥 백석이 굉장히 그 당시에 미남이었고. 미남이라고요? 굉장한 미남이었고요. 또 굉장히 또 모던보이 일본 유학파니까. 모던보이인데 또 이렇게 연애담들이 좀 있습니다. 러브스토리가. 그래서 무슨 바람둥이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사찰로 바뀌었습니다만 성북동에 있는 길상사. 길상사가 전에는 대원각이라는 큰 요정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그 요정의 주인이던 김영한 여사가 이제 자야라고 백석이 불러줬고. 자야. 연애를 했었거든요.
옛날 연인이죠. 네, 네. 뭐 그런 러브 스토리 때문에 너무 그런 쪽으로만 또 잘못 알려진 부분도 사실이 아닌 것들을 좀 이번에 찾아냈고요. 네. 특히 이제 바람둥이는 아니다. 예, 뭐 그 일종의 낭만주의자이긴 합니다만. 예. 그리고 해방 후에 북한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알 수 있는 자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최대한 했던 구에서 책을 썼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책 많이 팔렸죠. 뭐 조금 잘 나가고 있어요. 예,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예, 앞으로 그러면은 이제 시는 중단하셨고. 당분간 중단하셨고. 예. 근데 그동안에 이제 평전을 쓰셨고요. 예. 앞으로 뭐 3년 몇 개월 남았는데 그동안에 뭐 하시겠습니까? 뭐, 저는 학생들 가르치고,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또 글 쓰는 게 업인 사람이어서. 예. 시 못 쓰는 시간에는 뭐 하늘도 오랫동안 좀 바라보고요. 알겠습니다. 네, 책도 많이 보고 그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인 안도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전설을 맛보리 맥콜. G3를 가장 멋지게 꾸미는 법. 그냥 둬. 버튼 없는 바디, 메탈릭 스킨, 꾸미지 않아도 멋진 디자인. 심플, 그 새로운 스마트. LG G3. 들어갑니다. 골프존 마켓 2014 골프 대전. 선착순 타임세일에 2월 상품은 369만원 균일가로. 롯데카드 50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7만원 추가 할인까지. 부담없이 골프용품 장만할 찬스예요. 6월 13일부터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매장에 문의. 골프존 마켓. 1억 년 전 공룡들이 풀 뜯어먹던 때 석유가 생겼어. 그걸 우리가 개발을 하지. 근데 석유가 다 떨어지면?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었지. 그리고 석탄을 석유로, 이산화탄소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지. 이게 바로 미래 에너지, 그린 에너지. 뭐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과거 에너지부터 미래 에너지까지. 여기가 중요해. 혁신을 혁신하다. SK 이노베이션. 전교조 불법 판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이었죠. 한쪽으로 치우친 판결이다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정당한 판결이었다라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전교조의 정치적 색이 너무 강해서 아이들 교육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전교조는 아무 문제가 없고 참교육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오늘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휴대전화 끝자리 8209님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월 19일 목요일 준비한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